지금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뭐냐면 대입 논술이에요. 인문 논술 포함해서 이제는 문이과 통합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도 인문 논술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과 친구들도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로 지원이 가능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27학년도부터.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언어형 논술을 말씀드리는 건데, 크게 이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인 100일장 쓰기가 아니에요. 채점을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정확한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얘네는 나오는 시험 범위가 있는데 유형이 100% 출제됩니다. 제시문 독해가 돼야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서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 제시문에 대한 요약이 정확하면 2개 내지는 3개 제시문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요약 유형 다음에 비교 유형. 그 다음에 공통점도 있지만 제시문들 간의 차이점도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게 되면 서로 간의 비판이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한 제시문에 기반해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해라. 평가하시오. 요런 유형. 또 비판이 가능하면 대안 제시까지 요구하는 대학교도 많거든요.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안 제시가 많이 나와요. 서강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들 방안 내지는 대안 제시. 대안 제시는 보통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하면서도 다각화하면서도 배경 지식이 많아야지 추론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통 과목에서, 공통사회에서 사회문화도 배우시죠,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특히 사회문화 보면 한국지리에도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자료 해석을 특징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대학교는 성균관대 2번 같은 경우, 건국대학교 1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저가 없는 단국대학교, 또 여대 일부에도 뭐 숙명여대, 서울여대 일부에도 자료 해석이 믹스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추론 적용하시. 뭐 외대 3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요 범위에 기반해서 뭐 요약, 비교, 방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유형이 크게 이제 대입 논술은 2가지 흐름이에요. 주제는 모든 대학교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복불복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 신자유주의 특징이라든지 공유주의 비극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공리주의 의무론, 칸트주의, 존 롤즈의 정의론, 불평등 이슈 이런 것들. 대학별로 핵심적인 주제가 돌고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유형은 크게 복불복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딱 유형적으로 정형화돼서 나오느냐. 정형화돼서 나오는 대학교는 내가 만약에 표현하는 게 조금 자신이 없다, 구성하는 게 조금 자신이 없다 이러면 암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이겠죠. 이 대학교는 고려대 맨날 나오는 유형만 나와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봐야 알겠어요. 고대. 2번째, 성균관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1번은 맨날 분류 요약, 2번은 자료 해석, 3번은 자기 견해밖에 안 나와요. 이런 대학교들. 3번. 경희대학교. 1번은 비판. 주로 문학적인 깊이 있는 해석 능력을 많이 물어봅니다. 경희대 2번 같은 경우가 성대 1번하고 통합적인 요약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상승 효과가 있어요. 고정적인 패턴으로 나와요. 4번은 건대. 1번은 자료 해석, 2번은 문학적인 해석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는 이제 1번, 2번은 정형화가 돼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복불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도
세부 조건은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 나오는 유형은 고정적입니다. 이런 대학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그냥 단기적으로 뭐 1개월 준비해서 한다, 2개월 준비해서 한다. 특히 복불복으로 출제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해서 합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겠죠. 장기적으로 준비할수록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런 대학교들은. 자, 요거를 이제 큰 지도를 그리고서 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한데 100% 출제되고 가장 논술에서 기본은 약수령 논술이든 인문 논술이든 아니면 상경계형 논술이든 요약입니다. 독해가 돼야지 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표현이 예뻐도 정답이 아닌 거는 교수님이 아예 채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한번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글인가,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논술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내가 합격을 하려면 모두를 다 합격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합격을 하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차별화된 사고력이라든지 차별화된 내용, 차별화된 키워드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 이 좋은 정보를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은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최근의 논술 경향은 논술 최저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교과 내신을 반영을 안 하는 추세예요. 거의. 반영을 하는 대학교도 있지만 거의 다운시키는 추세예요. 그렇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논술 변별력을 조금 높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 보기 1에 나와 있는 제시문은 제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인 수시 납치를 당하고 싶어하는 성균관대학교 일부 보기 조건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보면 보기 1에서 제시된 맹자의 관점을 요약하시오. 요약에다 한번 동그라미 치시죠. 요약은 100%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요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한테 가도 요약은 논술의 가장 필수이고 100% 출제되는 기본이에요. 자, 요약은 뭐냐? 요약은 긴 거를 숏하게, 짧게 줄이는 거예요. 압축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줄이는데 의미 없는 거를 사족을 덧붙이면 안 돼요. 뭐를 넣어서 줄이느냐? 핵심적인 키워드를 넣으셔야 돼요. 근데 키워드를 넣어서 줄이는데 원래 제시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논점 일탈을 하지 않고 혹은 내가 자의적으로 논리 비약을 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이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필자가 전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하되 뭐만 표현만 어떻게 바꿔서 재구성해서 서술하는 것이 요약의 뜻이에요.